네,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장인데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10월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동양증권의 정인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도 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연방정부가 또 셧다운 폐쇄가 됐고 그리고 부채 한도 상향 조정 이슈도 앞두고 있고 연방정부 폐쇄가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간밤에 약간 깊은 조정을 받았거든요. 미국 증시는 지금 기술적으로 보자면 어떤 위치에 있나요? 예, 미국 증시는 이미 조정은 이제 중기적으로 시작이 그 전부터 됐었던 상태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60일 평선을 이제 회복했다, 이탈했다, 뭐 이런 과정이 지속됐었고, 근데 조정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뭐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조정이 아니라 이제 강세 조정이라는 식으로 진행됐었는데 차트 보시면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S&P 500 지수가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작년 11월부터 조정 없이 계속 올랐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올 여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고요. 뭐 명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적 완화 뭐 종료된다든지 아니면 뭐 연방정부가 뭐 폐쇄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사실 이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계속 나타나면서 조정이 진행됐었는데 문제는 이 조정이 진행되면서도 고점 저점이 계속 높아져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조정은 조정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조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봉으로 보시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60일 평선을 이제 이탈했다가 120일에서 지지받고 회복하고 또 60일 평선 이탈하고 120일에서 지지받고 또 회복하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쐐기형이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하는데 이런 패턴이 진행되고 나서 위든 아래든 뚫리면 좀 크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요 위로 한번 뚫고 나가면 또 한 번에 어떤 뭐 중기 이상의 좀 추세가 있을 수가 있고 이 아래로 지금 무너지면 이 조정이 실제로 본격적인 가격 조정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저께 가격대가 요 추세선 하단부 부근에서 뭐 대충 마감됐습니다. 물론 요 밑에 121 평선도 있긴 하지만 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만약에 121 평선까지 이제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사실 조정은 조금 더 이제 강도 있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 시장은 사실 아직까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뭐 어저께 저점이 진짜 저점이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조정받을 때는 60일 평선이 안 깨지더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진행이 되면 얘가 이제 점차로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딱 하나 고르라면 전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흐름을 좀 추적해서 봐야 되는 거니까 어쨌거나 지금 보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어쨌든 단기 저점이 빨리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조정받을 때는 60일 평선을 깨지지 않는 수준에서 단기 저점이 만들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점차로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게 될 거고 지금 만약에 121 평선까지 무너지면 뭐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장 흐름은 당분간 상승 추세로 복귀는 좀 어렵다. 기간 조정이 상당히 오래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좀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이미 S&P 5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조정은 시작됐지만 60일 이평선만 그래도 지켜준다면은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 것이다. 다만 120일 이평선이 만약에 지켜지지 못한다면은 다소 깊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 증시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2000선까지 가파르게 올라온 이후에 조정은 물론 받고 있지만 거의 뭐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고 봐야 할까요? 조정도 아주 깊게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 장중에 제가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씀하시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이제 주문하는 게 우리가 CD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장중에 계속 주문을 이제 잘라서 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오늘 뭐 100억을 살 거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시간 단위로 나눠가지고 계속 나눠서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주문이 나기 때문에 장중 외국 매수 보면은 계속 이제 누적 순매수, 장중 순매수 우상향 구조를 계속 그리는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장중에 뭐 빠졌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최근 한 2주 동안. 근데 외국인들이 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 이렇게 이제 누적 순매수가 쭉 올라가다 어느 순간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라지면 주가가 이렇게 장중에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 기울기가 둔화되면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1,300억 넘게 샀다고 아까 그러시는데 보니까 시가의 부근에 9시 초반에 한 1,000억 정도 딱 매수를 하고
그다음부터 찔끔찔끔 나눠고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 컨셉 어떠냐면 장은 저항에 가서 빠져야 되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주 세게 사주면, 그러니까 일간 단위로 한 4천억, 5천억 정도 사주면 장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2천억 밑으로 사주면 못 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뭐 기관 매물도 있고 기술적 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사실 장이 지금까지 버텨줬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센 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조정 받아야 될 자리에서 조정 안 받고 버티는 것 또 그만한 후유증을 갖다가 안고 가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외국인들 순매수 규모가 뭐 한 1,000억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매수도 매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거나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장은 굉장히 세게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나타난 흐름들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주봉상 차트를 보시면 저항입니다, 이게. 2년 넘게 만들어진 저항이에요.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저항대를 돌파하는 과정이 굉장히 진통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걸 돌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시장에서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크게 큰 그림으로 보면 60주 이평선을 물고 시장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항 받고 내려와서 60주 이평선이 지지가 돼주면 그러면 다시 이제 이 한 해 뭐 이 뜀틀이라고 그러나요? 디딤돌을 밟고 이제 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있겠고, 이 저항에서 이제 우리는 사실 1800에서 2000까지 박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관성이 유지가 된다면 고점을 찍으면 저점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1800 가는 거죠. 이제 근데 그 흐름의 변화가 있다라면 그 중간 정도에서 저점이 나와줍니다. 그 바닥까지 안 가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어떤 박스 상단 돌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조정 가능성 높은 시점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일봉 보면서 설명 좀 다시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2주 넘게 한 3주째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요 박스권 작은 박스권의 상단선이 2018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하단선이 1988포인트입니다. 지금 제가 장중에 계속 보니까 1988에서 반등 시도하다가 또 무너지다 해서 지금 1987포인트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아래쪽으로 좀 깨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1988포인트가 완전히 이제 이탈이 되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21일 평선도 무너지고 이 상승 추세선도 이탈하기 때문에 MACD 매도 신호 났었고요. 그러면 거의 이제 61일 평선에 있는 1940포인트 부분까지도 이제 낙폭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6월 저점에서 올라올 때 보면 약 80포인트짜리 박스를 만들고 또 박스가 돌파되고 박스 상단에서 저항받고 밀렸다가 또 이 박스가 돌파되면서 또 2018까지 왔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탈이 되면 이 박스 하단선이 대략 1940포인트 정도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 61일 평선도 있고 120일 평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수 있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여기서 박스 하단이 이탈해가지고 60일 평선 정도가 지지가 돼주고 다시 반등을 해서 2000 넘어까지 갔다가 또 떨어지면서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1980이나 90포인트 요 언저리에서 이제 우리가 플랫폼이라 그러죠. 이제 바닥을 확실히 확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오면 시장이 좀 완만하게 이제 추세를 장기 상승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전략은 지금은 어쨌든 오늘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1988포인트가 만약에 무너졌다면 1940포인트 정도까지는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1940포인트 정도면 굉장히 좋은 매수기입니다. 만약에 1940포인트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최소한 2000까지는 다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이제 전고점을 좀 넘어준다든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강한 흐름이 나타나면 이후에 이제 2년간의 장기 횡보를 마감하고 새로운 추세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폭이 컸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가 나타나면 최소한 300포인트짜리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추세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어떤 준비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점이 1940포인트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1940에서 지지를 받고 2000 넘어까지 갔는데 거기서 의미 있게 상승하지 못하고 자꾸 되밀리면
그때는 또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러나 어쨌든 61평선에서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위험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기적으로 갇혀있는 박스권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조정 과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988선을 하회한다면 조정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약간 하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또 위험 관리에 치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1900 그래도 40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된다면은 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업종별로 좀 봐야 할 텐데 일단 삼성전자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또 잠정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전기전자 업종 요즘에 추세가 괜찮은데요. 전기전자 업종 어떻습니까? 예, 오늘 삼성전자 사실 잘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못 갈 만한 자리에서 못 가는 거거든요. 이게 차트 보시면 예. 여기 우리가 작년 올해 2, 3, 4, 5월 달에 계속 이제 삼성전자 횡보하면서 요 저항대를 지지대를 만들었죠. 요 횡보할 때 박스 하단선 거기가 지금 딱 닿아 있는 상태예요. 요전에 이제 9월 달에도 고점대이긴 했는데 이 부분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 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요 박스를 계속 이렇게 돌파를 했거든요. 요 박스를 돌파해서 박스 하단선이 1,500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상승에 실패하고 하락하더라도 뭐 1,500 정도는 안 깨질 거고 그런 사이 61평선도 위로 올라와서 지지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으로 저항받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라고 그렇게 나쁘게만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조정을 받아도 박스권이 계속 이제 높아가는 그런 식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500포인트 정도면 뭐 조정이 최대한 나와도 그 이상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다른 업종은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게 역헤드 앤 숄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예전에. 예. 그래갖고 이제 장기 추세 반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요 넥라인이라 그러죠. 돌파되고 이제 안착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4,000포인트 정도, 61평선 부근까지 이제 이탈할 수 있겠고, 최근에도 화학업종도 이제 3주 정도 계속 횡보를 하다 이제 아래로 이제 오늘 무너지는 모양이라서 61평선 부분까지 조정 가능하고 거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운송장비 업종도 굉장히 세게 올라왔지만 지금 추세선 이탈하고 21평선까지도 이탈한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중장기 추세선과 61평선이 만나는 수준까지 와주면 여기선 또 강한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금융업종도 중기적으로 박스 상단선에서 계속 돌파 시도를 하다 지금 실패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요 업종 지수를 딱 보시면 네. 사실은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었고 최근에 조정이 이미 진행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이제 버티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힘 빠지는 모양인데 또 하방의 지지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가 61평선에 전부 다 걸려 있어서 지수 흐름 보더라도 지수도 조정 받아도 61평선이 쉽게 깨지는 모양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지금은 좀 위험 관리하시고 61평선에서 한번 사보시면 또 충분히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좀 봐야 될 텐데 코스닥 한동안 또 다시 활기를 찾나 했더니 코스피가 또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이에요. 코스닥 시장은 어떤가요? 네, 코스닥 시장은 참 이게 뭐 감옥에 갇혔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지지도 굉장히 강하고 저항도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주봉으로 보시면 사실 이제 2011년 저점에서 그은 추세선이 굉장히 강하게 지지가 되면서 여기서 안 깨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데 또 이렇게 고점에서 그은 하락 추세선의 저항 또 20주 이평선 저항 이런 게 다 맞물려가지고 여기서 오더가도 이제 못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면 얘도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요 하방의 지지대도 또 굉장히 강하게 형성된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낙폭은 좀 제한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요 이제 하락 추세선이나 뭐 20주 이평선이 이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해주면 코스닥도 이제 추세를 좀 상승 쪽으로 만들어가지 않겠냐를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양대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서서 미국 시장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술적인 분석 동양증권의 정인지 연구원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